자, 그 다음에 면접법. 면접법은 조사자가 대면하면서, 즉 얼굴 보고 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조사주에 대한 질문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합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는 건 질문집하고 똑같잖아. 예. 근데 얘는 말로 하는 거가 다른 거지. 됐네. 자, 그래서 근데 특징이 질적 자료 수집이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면접법에서는 지지한 정당이 어딥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 근데 왜 그렇습니까? 라는 걸 물어볼 수 있는 거지.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질적 자료 수집이고, 그래서 비구조화, 비표준화. 이게 무슨 말이야?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질문을. 그래서 조사자는 진행 상황, 응답 내용 등에 따라 질문의 내용이나 형식 등을 유연하게 제시했다. 유연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바꿀 수 있다. 됐죠? 그 다음에 소수를 대상으로 심층적인 조사를 할 수 있고, 피면접자의 협조가 필요하다. 그래서 라포르, 즉 신뢰관계가 중요해. 신뢰. 근데 그 라포르의 예로 뭐가 쓰였지? 위안부 할머니들을 박근혜가 면접 조사하면 응하지 않을 것이다. 야, 위안부 할머니들을 박근혜가 조사하면 왜 면접에 응하지 않을까? 싫어요? 왜요? 한기 박근혜 때 돈 뭐라 했냐면 벌잖아요. 화해치유재단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지금도 수요일에는 일본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해요. 이번 시위요? 저거 일본 사과라는 시위. 위안부 할머니들하고 그다음에 시민단체하고, 오케이? 그 앞에 소녀상도 있고. 근데 박근혜 때 일본 전범 기업들, 예를 들어 뭐 마츠시다, 뭐 미쯔비시 뭐 이런 데한테 돈을 받았어요. 10억 달러인가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시골에서 할머니들한테 이게 돈 줄 테니까 그걸로 퉁쳐. 근데 퉁치자고 한 거지. 그래갖고 했는데 할머니들은 거부하는 거죠. 그리고 문재인 때 이걸 돌려주려고 했는데 또 일본이 안 받아. 문재인 때 일본으로 사회 안 줬었잖아. 불매운동. 있었죠. 그래갖고 원래 불매운동 때문 아니었고 뭐 때문에 했더라? 하여튼 근데 아직 안 좋아졌지. 그래서 못 돌려줬어요. 그 다음에 윤석열 돌려주려고 했나는 내가 모르겠네. 근데 할머니들이 요구하는 건 뭐야? 사과. 일본이 총리가 바뀔 때마다 어떤 사과 형식을 했어요. 예를 들어 뭐 통서개념이니 뭐 이런 거를 했어. 근데 실제 전범은 누구지? 기업이나 군인. 그걸 지시되는 놈이 일본 천황이잖아. 천황이 사죄한 적 없지. 그지? 그리고 그냥 죽어버렸지. 그 다음에 만약에 지네들이 실제로 잘못했다고 생각한다면 교과서를 왜곡하면 안 되죠. 지네들이 우리나라를 식민지하고 그다음에 중국을 쳐들어가서 난징 학살하고 이런 거를 대륙 진출이라고 표현하거든. 진출이 아니지. 침략인 거지. 오케이? 그리고 독도에 대해서 아직도 지네 땅이라고 하잖아. 타케시마. 만약에 지네가 제대로 반성한다면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잖아. 오케이? 그래서 할머니들은 그걸 요구하는 거야. 돈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닌 거지. 연세가 이미 구순이 막 되고 그런데. 돈 어떻게 쓰고? 오케이? 그래서 진정한 사과를 요구하는데 돈으로 퉁치려고 하니까 당연히 꼴 보기 싫겠지.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에 장점이 조사자의 행위 동기나 가치 등 주관적인 부분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유리하고, 신뢰관계 형성을 통해 응답 거부나 회피, 무성의한 응답, 조사 의도를 훼손하는 악의적인 응답을 방지할 수 있다. 문맹자에게도 실시할 수 있고, 조사자가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고. 됐죠? 단점, 조사자의 편견이나 주관이 자료 해석 과정에 개입하려고 했다. 예를 들어서 할머니들을 만약에 박근혜가 면접을 한다. 그러면 할머니들은 뭘 몰라서 그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다수를 대상으로 할 경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조사주에 부합하는 소수의 전형적인 조사자를 선정하는 게 쉽지 않다. 됐나요? 예. 그다음에 참여 관찰은 참여 관찰 말 그대로 참여해서 그냥 보는 거예요. 오케이. 자, 조사되는 자의 일상생활 세계에 뭐해서 참여하여 대상자를 있는 그대로 관찰하면서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거다. 오케이? 그래서 질적 자료 수집 방법이고 가장 전형적인 비구조와 비표준화 이게 뭐야? 수시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 뭐가 일어날지 몰라. 됐죠? 그래서 심층적인 연구를 위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수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그래서 자료의 실제성을 확보하기 실제 일어나는 걸 보는 거니까. 그러면 요거 니네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지금 안 하는데 그 정글의 법칙. 아, 그 원주민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그런 거를 파악할 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 오케이. 자, 그다음에 그 조사된 자의 일상생활 세계에 대한 심층적인 자료를 수집하기 유리하다. 거기서는 이제 나중에는 바뀌어갖고 뭐 맨날 사냥하고 뭐 이런 거 위주였지만 옛날에 초기에는 여기 가갖고 실제로 그 사람들하고 생활하고 그런 거 알아? 그래서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이제 사회문화를 가르친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데 어디 아프리카 어딜 갔는데 이 부족들이 귀한 손님 왔다고 아주 음식을 내주는 거예요. 귀한 음식을 내주는 거야. 근데 뭐였냐면 애벌레였어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먹는 거 보면 야, 한 거지. 근데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문화 상대주의를 가르치는 사람인데 근데 나도 어쩔 수 없더라고. 근데 그거를 만약에 내가 TV로 보는 게 아니라 거기 갔다면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거야.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에 의사소통이 곤란한 집단을 대상으로 조사하기에 용이하다. 근데 그래서 이거 내가 EBS에 가끔 하는데 부시맨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아, 알아? 그 한번 봤던 것 같은데. 저기 또 아프리카 어디 원주민 피그미족 아저씨가 그냥 그 사람의 일상생활이나 롱테이크를 찍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제 경비행기에 타고 가다가 콜라를 마시고 콜라병을 갖다 버렸어. 그때 하늘에서 뚝 떨어졌잖아.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거라고 막 갖고 다니고 막 그래요. 그러고 막 돌아다니는 거지. 근데 뭐시냐 가다가 벌집을 건드렸나 그래. 그러니까 벌집을 건드려서 그래서 물로 이제 피신을 하는 거지.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그게 아니라 사자를 만약에 만들었다 생각해봐. 진짜 초원지대였거든. 그러면 이 촬영하는 사람은 그 영화를 이렇게 보면은 한 100m는 떨어져 있던 것 같아. 되게 롱테이크죠. 그러니까 했다가 쭉 당기는데 보니까 되게 멀리 있는 거야. 근데 만약에 거기서 사자가 나타났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사람 죽는 거고 나는 튀어야지. 그 돌발 상황을 어떻게 통제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 이해됩니까? 그리고 그 아저씨를 왜 그렇게 롱테이크로 찍었을까? 의사소통이 안 돼. 왜요? 이거 미국 영화야. 그러니까 얘는 영어 쓰는 애들이야. 그리고 저 사람은 저기 원주민이야. 촬영 방안지 몰라요? 그랬을 것 같아. 근데 이 사람 이걸로 해서 엄청 히트했어요. 이게 81년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81년도에 나왔어. 그러니까 꼭 우리 중학교 때 이제 시험 치고 단체로 보러 간 영화야. 근데 나는 솔직히 말해서 별로 재미가 없었어요. 근데 애들 막 깔깔거리고 웃고 막 그러더라고. 근데 이게 그 다음에 2가 나왔다? 대박. 그때까지 대박 터졌어. 2는 부시맨 뉴욕 가다야. 그 뉴욕에서 막 공에 막 냄새 맡으면서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런 거 나오거든. 근데 나는 그거를 그때 극장에 보러 가지는 않았고, 나중에 텔레비에서 하는 거 본 것 같아. 어쨌든 뭐 그런 거 나오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 쭉 촬영한다는 거지. 오케이. 2에서는 대화가 있었을걸? 자, 근데 관찰자 편견이나 주관이 자료 해석 과정에 개입될 우려가 크다. 저기 아까 그거 벌레 먹는 거. 나도 번데기를 먹는 주제에. 근데 그 벌레가 생으로 먹는 거였어. 꿈쩍거리는 거. 그래서 번데기 뭐가 먹어? 먹어요? 근데 번데기 삶은 거잖아. 네. 그러니까 이제 먹을 생각이 들지. 자, 그다음에 관찰하고자 하는 현상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다. 예를 들어서 저기 아프리카에서 사람들이 결혼 풍습이 어떻게 되나? 그 아주 오지의 원주민들이 결혼 풍습이 어떻게 되나 보려고 하는데 결혼을 안 하네? 그럼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지. 자, 다음에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유연하게 대처하기 곤란하다. 아까 사자. 오케이. 그다음에 문헌 연구. 문헌이라는 게 뭐야? 문헌. 그 논문 자료 책을 얘기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이미 존재하는 자료를 활용해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한 거고, 양적 연구, 질적 연구 모두 활용하는 거다. 오케이. 그러니까 통계 자료가 있으면 그 양적 연구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누가 읽고 나서 그 느낌을 써놓은 거면 질적 자료가 될 거고. 됐지? 자, 그래서 문헌의 형태는 신문 기사, 인터넷 문서, 논문, 도서 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얘는 남이 한 거가 2차 자료예요. 내가 한 거가 1차 자료예요. 그러면 1차는 직접 하는 거. 근데 직접 하니까 내가 일찍 일어나잖아. 그래서 일찍 이렇게 오시면 돼요. 됐나? 자, 그 다음에 기존 연구 동향이나 성과 파악을 통한 자료 수집에 적합하고, 문헌의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에 곤란한 경우가 많다. 이거는 조금 다른 케이스긴 한데, 자, 여기 보면 이 교수님이 이거 국사책이야. 근데 밑에 이렇게 자기가 참고한 책들이 나와 있는 거지. 예. 이렇게. 주석이. 이거 주석이라고 하지? 얘 안 쓰면 어떻게 될까? 고소 먹지 않아? 그 신뢰성을 확보할 수가 없지 않아요? 그것도 그렇고 이게 표절이야. 얘를 안 했으면. 고소 바로. 이해되지? 근데 과연 이 문서들이 과연 100% 맞느냐? 난 잘 모르지 뭐. 이건 이 양반은 국사 교수님이니까 그렇고 이 양반 잘 알겠지. 나는 내 전공도 아니고 그러니까 몰라.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문헌을 해석할 때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되어야겠다. 내가 논문 쓸 때 책을 3개를 가지고 짜집기를 하고, 그 다음에 KDI, 한국은행 뭐 이런 데서 쫙 이렇게 자료를 해갖고 했어요. 근데 이게 그러면 안 되는데, 나는 사실은 결론을 먼저 내려놓고 내 결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만 모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에 위배되는 건 하나도 안 한 거야. 근데 학부니까 석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학부 수준이잖아. 그러니까 설마 졸업을 시켜주겠지. 라고 해서 그렇게 쓴 거지. 오케이. 그래도 A 받았어. 나처럼 공부 못하는 애가. 자, 그래서 연구자 주관이 개입된다. 이해되죠? 자, 11번. 다음 연구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고에서 있는다고 고른 것은 연구 주제가 특정 지역의 문화와 그 지역 주민들의 폭력적 행동 양식 간의 관련성 연구고, 연구 대상이 공식 통계로 확인된 폭력 범죄율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 가까이 거주하는 주민이다. 자료 수집은 각 지역에서 주민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참여 관찰이네. 그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 삶을 심층 관찰하고, 연구 결과 B 지역 주민들과 달리 A 지역 주민들이 타인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 폭력에 의존하게 되는 맥락적인 이유를 밝혀 그들만의 문화 특징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수량화된 2차 자료. 2차 자료 아까 뭐라 했지? 남이 만든 거였잖아. 네. 근데 위에 보니까 공식 통계 나왔네.
됐나요? 그럼 수학의 2차전은 맞죠? 그래서 기억되고, 질적 자료를 활용하여 양적 연구를 한 게 아니라 양적 연구를 자료를 활용해서 질적 연구를 수행한 거지. 됐죠? 그 다음에 계량하기 어려운 인간 행위의 의미를 직관적 통찰을 통해 파악했다. 참여관찰이니까 직관적 통찰 맞지? 자, 그래서 띠긋대고, 그 다음에 생생한 자료를 얻기 위해 인위적 조작의 정도가 낮은 자료 수집 방법 참여관찰. 되죠? 그래서 기억 띠긋 리을이니까 5번. 자, 12번. 표는 자료 수집 방법을 구분한 것이다. A에서 D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단 A, C는 각각 면접법, 실업법, 질문지법, 참여관찰법 하나다. 그럼 질적 자료 수집하는데 용이한가 해서 A 아니고 B, C 오고 D가 아니오고니까 그러면 A하고 D가 양적 연구에 해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B하고 C가 질적 연구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연구전자의 언어적 상용력이 필수인가. 근데 C가 질적인데 언어가 필수니까 얘는 뭐야? C가 면접법이 되는 거지. 됐나? 그러면 D가 O가 되니까 여기서 양적 연구인데니까 얘가 질문지가 되는 거지. 됐어요? 그러면 A가 실험법이고 B가 참여관찰법이고. 됐나? 자, 그러면 A는 B보다 일상생활 심층을 파악하기 어렵다. A는 B보다 아니죠? 심층 파악이 어렵다 맞지? 됐나? 그래서 1번. 그 다음에 B는 C보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한 통제가 용이하다. B는 C보다 참여관찰법 용이하지 않죠? 사자가 나타난다고 했어? 그 다음에 C는 D보다 조사자들로부터 깊이 있는 답변을 유도하기 어렵다. C는 D보다 질적 연구와 면접법이 더 하기가 쉽지. 그 다음에 D는 A보다 대규모를 따는 데서 자료 수집하기 어렵다. D는 A보다 질문지법이 실험법보다는 대규모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AD는 BC보다 연구자 평균이 개입되는 거, AD 양적 연구니까 평균이 개입되지 않지.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실험을 풀 수 있겠죠? 14번. 미치신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고등학생의 스포츠 활동과 행복 간의 관계 연구인데, 가설이 스포츠 활동 참여도가 고등학생의 생활만들 때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래서 A 지역 남자 고등학생 1000명. 이거 고등학생이 모집단이잖아. 그럼 이 표본이 모집단 특성 대표하지 못하네. 그래서 니은 틀렸죠? 자, 그 다음에 주당 스포츠 활동 참여 시간에 따라서 만족도를 봤더니 학교생활 교우관계 전부 다 높아져요. 됐나? 그러면 기억은 독립변수 맞지? 얘가 원인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기억되고 그 다음에 니은 아까 했고, 디귿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 자, 스포츠 활동 참여도는 주당 스포츠 활동 참여 시간을 했어요. 그지? 생활 만족도에서는 학교 생활 만족도, 교우관계 만족도, 이렇게 조작적 정의 되지. 그 다음에 리을에서는 연구생활 주관적인 인식을 묻지 말아야 한다. 리을이면 질문지도 주관적인 거 물어볼 수 있다고 그랬어. 네. 자, 그래서 기억 디귿이니까 2번. 그 다음에 그럼 15번 할 수 있겠고 16번 할 수 있겠죠? 네. 17번. 교사가 제시한 과제에 대해 옳게 검토한 학생을 고른 것은 고등학생의 여가활동 실태조사. 다음은 A 학생이 작성한 질문지 초안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질문지 작성법에 따라 이 질문지 검토해 볼까요? 고등학생의 여가활동 실태조사에 부모님 중 학력이 높은 분의 체험은 무엇입니까? 해서 중졸이야 뭐 이렇게 있고, 여가 때 쓰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있고, 여가 시간에 주로 어떤 활동합니까? 있고, 최근에 새롭게 접해왔거나 앞으로 해보고 싶은 여가 활동 무엇입니까? 한 가지만 적어주셨고, 그러면 갑 1번 문항에서 특정 응답을 유도하고 있다. 아니잖아. 그러니까 학력이 높은 분 그냥 쓰면 되잖아. 그지. 됐나요? 근데 2번 문항에서 응답에 필요한 정보가 빠져있다.
빠져 있어요. 왜? 여가 활동을 쓰는 시간이 하루인지 한 달인지 1년인지 이게 안 나와 있잖아. 예.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3번 선지에서 3번 문항에서 선택지가 상호 비슷하적이에요. 여가 시간 주로 어떤 활동입니까? 공연 관람, 동호회 활동, SNS 활동, 독서, 여행, 없음. 여기서 없음이 아니라 기타가 돼야 되는 거지. 됐나? 그 다음에 잠깐만. 배타적은 된다. 배타적은 된다. 그지? 타적이 정확히 뭐예요? 배타적은 서로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야. 다른 애를 왕따시키는 거니까. 됐나? 그래서 3번. 자, 그런데 1번, 4번 한 질문에서 두 가지 사항을 묻고 있어요. 부모님 중 학력이 높은 분의 최애하는 무엇일까? 이거 하나 묻는 거잖아. 그 다음에 4번 최근에 새롭게 접해왔거나 앞으로 해보고 싶은 여가 활동 무엇입니까? 이거 두 개 물어봤네. 그래서 근데 1번이 틀렸으니까 안 되지. 네. 그 다음에 2번, 3번 선택지가 포괄적이지 않아요. 2번에 여가 활동에서는 0시간에서 1시간 미만,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2시간, 3시간 미만, 3시간 이상 되죠. 근데 3번에서 여가 시간 주로 어떠할까 했는데 아까 없음 때문에 기타요. 포괄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타가 들어가야 돼요. 됐나? 그럼 답이 뭐냐? 3번. 됐나요? 예. 자, 그 다음에 18번 좀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19번은 요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풀어주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그러네. 자, 그럼 20번 봐봐. 19번은 그 뭐라 했냐면 그 밑에 보면 A 플러스 B 이꼴 C 이꼴 3A라 나와 있잖아. 그리고 중고등학교 1000명을 대상으로 해요. 그 여기 총 숫자를 다 넣으면 1000명이라 돼. 네. 이해돼? 그럼 풀 수 있어요. 됐나? 네. 자, 20번이 좀 어렵거든? 자, 다음 연구에 대한, 거기, 21번, 22번 다 어렵다. 다음 연구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단 가에서 라는 연구과정 순서 없이 나는 것이다. 주제 설정에 정보 교차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A지역 고등학생의 인터넷 이용 형태에 부모의 경제 수준 및 부모의 인터넷 이용 형태가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였다. 가에서 부모의 경제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정보지향적 인터넷 이용도가 높아지고 부모의 정보지향적 인터넷 이용도가 높을수록 자녀의 정보지향적 인터넷 이용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가설했다. 그러면 독립변수는 부모의 경제 수준하고 부모의 정보지향적 인터넷 이용 정도. 종속변수는 자녀의 정보지향적 인터넷 이용 정도. 됐지? 그 다음에 나 A지역에서 선정된 6개 고등학교 학생 1000명 중 부모도 응답 가능한 30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질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했다. 그러면 지금 이게 A지역 고등학생이 모집단이 되는 거지. 그럼 표본 집단은 어떻게 되냐면 맨 처음에 A지역에 선정된 6개 고등학교 학생 1000명 중 부모도 응답 가능한 300명까지. 이해되나? 그래서 맨 처음부터 해서 디귿, 리을이 다 포함돼야 돼요. 됐지? 그 다음에 다 경제 수준은 월 평균 소득으로 측정하기로 했으니까 이거 개념에서 측정이. 그 다음에 정보지향적 인터넷 이용 정도는 인터넷 이용 시간 중인데 인터넷 이용 시간까지만 돼 있잖아. 그럼 얘는 개념 정의를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인터넷 이용 시간 중 정보 검색 시간 비중까지. 이해돼? 그 다음에 부모의 월평균 소득에 따라 자녀의 정보 검색 시간 비중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지 않았다. 반면 부모의 정보 검색 시간 비중이 높을수록 자녀의 정보 검색 시간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 부모님이 게임을 하면 애도 게임을 한다 이런 얘기야. 오케이? 부모님이 뭐 검색을 많이 하면 자녀도 검색을 많이 할 거다 이런 얘기지. 자, 그러면 기억은 독립변수 맞죠? 니은은 종속변수 아니고 니은도 독립변수지. 그 다음에 디귿은 모집단 안 되죠. 그 다음에 니은은 표본 안 되죠. 됐나? 표본이 A지역에서부터 300명까지라고 했어. 그 다음에 미음은 기억의 수학 측정이. 자, 미음 월평균 소득
그건 부모의 견도서는 되지. 근데 B업은 부모의 정보 제한된 인터넷 이용 정도에 대해서 됐냐? 인터넷 이용 시간 중 정보 검사 시간 비중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 됐습니까? 예. 왜 라로브와 가설은 검증되었다. 유의미한 차이가 나지 않았다. 유의미하게 높아져 나타났다. 그럼 하나는 기각하고 하나는 인용하면 되는 거잖아. 됐나? 그래서 검증은 됐어요. 그래서 4번이야. 자, 다음에 다나 가라 순서로. 니네 순서 문제 어려워하잖아. 그러면 자, 이거 외울 필요 없고 가설을 먼저 설정했어. 그러고 나면 뭘 해야 될까? 자료 수집은 가설 설정 다음이잖아. 맞나? 그래서 다는 뒤로 가야 돼요. 그 다음에 나는 뒤로 가야 돼요. 그 다음에 다가 개념의 조합 설정이지. 개념의 조합 설정에는 가설 설정하고 해야 되잖아. 그래서 다가 여기로 들어가야 돼. 그다음에 나가 검증하는 거니까 맨 마지막 와야지. 됐나? 그래서 가다 나라. 됐습니까? 예. 자, 그럼 나머지 풀어올 수 있겠죠? 자, 와, 3원. 쟤는 끊어줘. 예.